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소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한다. 이게 중요했고요. 탐구 방법, 자연현상 관찰하고 주제 선정하고 관찰 방법, 절차 고안하고 수행하고 또 관찰을 수행하고 관찰 결과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뭐 예시는 침팬지 연구, 진화론 같은 거, 실험을 직접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귀납적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운다가 중요했죠. 그리고 이 가설의 옳고 그름을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조군, 실험군 나왔다. 그래서 대조 실험 수행했다. 그리고 결과 분석해서 결론 도출하고 가설을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설정해서 수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탐구 과정을 다시 진행한다 라는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개념 영상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귀납적 탐구 과정은 그냥 관찰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막 외워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없는데 연역적 탐구 과정은 조금 중요했죠. 그래서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한 다음에 가설 설정한다는 부분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가설의 설정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잠정적인 답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하고 입증 가능해야 하고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탐구 설계 및 수행과 결과 분석.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관찰하거나 잘 계획된 실험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조 실험 실시한다 라는 거. 그리고 가설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결론 이끌어낸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 대조 실험과 변이인이 나왔는데 이제 대조군, 실험군 많이 반복했죠. 그래서 검증하려는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 대조군은 변화시키지 않은 기준이 되는 집단, 그리고 독립변인의 하위어들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었는데 이때 조작변인은 변화시키는 변인, 그리고 통제변인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 이 실험군과 대조군과 비슷한 의미로 두 개가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종속변인은 이제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라는 거. 요거 두 개가 비슷한 뜻이긴 한데 같은 범위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필수 자료 분석을 보면은 뭐 레디의 실험 요거는 그냥 예시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축적된 지식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발견하여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뭘까요? 오겠죠?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는 것은 뭐였죠? 귀납적 탐구 방법이었고요.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대조 실험을 실시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죠? 맞고요. 레디의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여기 레디의 실험 위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냐 뭐 실험이 있는지 가설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험을 했고 또 가설이 뭐냐면 뭐 자연 발생설이 아닐 것이다 라는 뭐 가설을 세웠겠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 맞고요. 레디의 실험에서 구더기와 파리의 생성 여부는 종속 변인이다. 맞겠죠? 종속 변인 결과니까. 그래서 간단히 이번 소단원을 정리해봤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단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차이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과정의 순서와 탐구 설계 내용을 보고서 타당한 가설이 무엇이 될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설정된 가설로부터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탐구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는 내용인지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탐구 설계 내용에서 조작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운 난이도로 출제는 되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희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가설을 설정했네요. 배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은 표와 같이 실험을 구성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미노산 검출 반응을 실시하였다. 표를 보면은 시험관 A는 넣은 물질이 배즙과 달걀 흰자, 온도는 27도, 실험관 B에 넣은 물질과 온도를 알아내라 이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설이 배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니까 요 배즙의 유무는 조작 변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독립 변인은 일정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해야겠죠. 그래서 배즙의 유무, 즉 배즙의 유무가 이제 조작 변인이 되겠고요. 조작 변인. 그리고 여기 달걀 흰자 요거는 이제 이건 이제 독립 변인. 요거 두 개는 독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달걀 흰자 그리고 27도. 그래서 그리고 배즙의 유무는 조작 변인이기 때문에 시험관 B에서는 증류수를 넣어줘야겠죠. 같은 배즙을 넣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면은 조작 변인이 배즙의 유무이기 때문에 배즙이 있는 시험관 A는 실험군입니다. 그래서 시험관 B는 대조군이 되기 때문에 대조군에는 배즙 대신에 증류수를 넣어야 되는 실험이었고요. 이 시험관 B에는 증류수와 달걀 흰자를 넣고 온도는 27도로 같은 온도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2번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폐렴에 걸린 생쥐에서 세균 A를 발견했다. 이 과학자는 세균 A가 폐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했다. 폐렴에 걸린 생쥐에서 세균 A를 분리해서 배양했다. 그리고 배양한 세균 A를 실험용 생쥐에 접종한 후에 사육했다. 세균 A가 접종된 생쥐에서 폐렴 증상이 나왔다. 그래서 폐렴 증상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난 생쥐에서 세균 A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 실험 설계에 나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기억을 보면은 독성이 제거된 세균 A를 실험군에 접종한다. 실험군은 이제 조작 변이를 받는 조작 변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 A의 유무가 이제 조작 변이이 되겠죠. 그래서 독성이 제거된 세균 A는 조작 변이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세균 A를 접종하지 않은 생쥐를 대조군으로 둔다. 이 실험의 가설이 세균 A가 폐렴을 일으킨다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인이 세균 A의 유무가 됐고 세균 A를 접종한 생쥐는 실험군, 세균 A를 접종하지 않은 생쥐는 대조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 디귿, 실험군과 대조군을 동일한 조건의 장소에서 격리해 사육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이제 조건을 동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장소에서 각각 격리해서 사육해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하는 점은 생명과학의 연역적 탐구 실험에서는 이제 대조 실험을 해야 됐고, 실험의 타당성이랑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인 통제를 실시해야 했다는 그런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바닷가 갯바위 생태계의 종다양성에 대한 탐구이다. 표를 한번 보면은 문제인식, 불가사리는 종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설은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탐구 설계, 불가사리를 그대로 둔 곳 A와 지속적으로 제거한 곳 B로 나누어서 2년마다 조사했다. 그리고 탐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일단 가설 한번 체크하고 불가사리가 없으면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고, 옳은 걸 한번 골라보면은 조작 변이는 불가사리의 제거 여부이다. 일단 불가사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누어서 실험했기 때문에 조작 변이는 불가사리의 제거 여부 맞고요. A는 대조군, B는 실험군이다. 가설이 일단은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기 때문에 불가사리를 그대로 둔 A는 대조군 맞고요. 불가사리를 제거한 B는 실험군 맞습니다. 그래서 D는 맞고요. 디귿 탐구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일단 불가사리를 제거한 B에서 종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불가사리가 없을 때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다음은 철수가 감자의 색을 녹색으로 변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탐구다. 어두운 곳에 놓아둔 감자는 노란색이었는데 밝은 곳인 녹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밝은 곳에서는 왜 녹색으로 변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기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기억은 가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다에서 크기와 색이 동일한 두 개의 노란색 감자를 같은 온도에서 빛의 세기를 서로 다르게 조작한 후에 색 변화를 관찰했다. 여기서 한번 변인들을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그래서 빛의 세기, 일단 먼저 들어오는 게 빛의 세기인데 이제 이거는 조작 변인이겠죠. 조작 변인 서로 다르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감자의 색 변화, 요거를 알고 싶었던 거니까 이건 이제 종속 변인 결과겠죠. 그리고 여기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온도, 크기, 색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 변인, 일정하게 해야 하는 통제 변인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체크하고 기억 선지를 한번 볼게요. 감자의 색 변화는 빛의 세기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는 기억에 해당한다. 일단 조작 변인이 빛의 세기였고 종속 변인이 감자의 색 변화이기 때문에 감자의 색 변화는 빛의 세기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온도, 감자의 크기와 색은 이 실험의 통제 변인이다. 통제 변인은 아까 크기, 색, 온도 맞죠? 그래서 맞고요. 이 실험의 조작 변인은 빛의 세기이다. 여기서 찾았죠? 빛의 세기는 조작 변인이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답은 5번. 다음은 철수가 천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탐구 과정이다. 수컷 천인조의 꼬리가 번식기에 길게 자라는 것을 보고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웠네요. 암컷 천인조들은 배우자로 꼬리가 짧은 것보다 긴 것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가설. 그럼 여기 가나다라 별로 한번 단계를 쓰고 갈게요. 여기서는 문제 인식을 했고 여기는 가설 설정을 했고 다에서는 번식기의 수컷 천인조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처리한 후에 다른 조건 동일하게 했고 여기서는 실험을 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 설계를 했고 라는 암컷 천인조들이 어떤 수컷을 더 많이 선택하는지 관찰했고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여기서는 그러면 실험 결과를 나타내주는 거겠죠? 실험 결과. 여기까지 한번 보고 보기를 한번 볼게요. A는 대조군이다. 일단 A는 보면은 자연 상태로 둔다 라는 것은 일단 대조군 맞겠죠? 기준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그리고 니은을 보면은 나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일단 나를 보면은 아까 말했죠? 가설 설정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아니죠. 왜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했죠. 그리고 실험도 했고 그 결과와 가설을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이겠죠. 연역적 탐구 방법.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입니다. 감자에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 X가 들어있다. 다음은 효소 X와 하여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일단 가설을 빈칸으로 뒀고 실험 과정은 펀치로 거름종이를 잘라서 작은 조각 만든 다음에 증류소 감자즙에 담가뒀다. 그림과 같이 시험관 A부터 D에 같은 양의 이런 것들을 첨가했고 이런 소용액들을 넣었고 그러면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여기서 보면은 pH의 차이가 있네요. pH의 차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조작 변이이고요. 그 다음에 달을 보면은 거름조기 조각을 하나씩 넣었고 라를 보면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이제 결과 종속 변인이겠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반응 속도를 의미할 거예요. 그럼 기억을 한번 볼게요. 가설은 효소 X는 H2O2를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다.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인이 소형액의 pH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종속 변이는 거름종이가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즉 이 효소에 의한 반응 속도였기 때문에 이 효소 X는 pH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를 거다라는 게 더 정답에 가깝겠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A와 B 중 하나에는 기억에 넣었던 거름종이를 실험한다. 일단 A와 B 중 하나는 대조군이었고요. 대조군은 감자즙에 적시지 않은 거림종이 조각의 경우에는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맞고요. 니은은 맞고 디귿은 시험관 C와 D는 실험군에 해당한다. 일단 이 실험은 pH가 효소의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산성 조건이었던 C와 염기성이었던 D는 실험군이에요. 그래서 A와 B 중 하나는 중성이겠죠? 그래서 실험군 맞고요. 그래서 니은딕은 5번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죠. 이제 항생제 페니실린 발견 과정을 순서에 따라 나타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 이제 이 실험의 결론을 보고서 실험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억 손질 한번 바로 가볼게요. A에는 세균 배양액만 첨가하고 푸른 곰팡이는 넣지 않는다. A가 어디였냐면 여기 배치 A는 대조군이래요. 그러면은 이 실험군인 B는 실험군인 B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만 대조군인 A에는 푸른 곰팡이가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세균 배양액은 둘 다 첨가해야겠죠. 그리고 푸른 곰팡이는 넣지 않는다. 그래서 맞고요. 이 실험의 결론이 뭐였냐면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그래서 B에서만 일어났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세균의 증식이 B에서만 일어났다. 그럼 이 마에서 보면은 푸른 곰팡이가 증식을 억제한다고 했으니까 실험군인 B에서는 세균 증식이 억제되었죠. 그래서 B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증식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기억에 해당하겠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이 실험의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의 유무이다. 일단 세균 배양액을 둘 다 넣었고 A에는 푸른 곰팡이를 안 넣었고 B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었으니까 조작 변이는 이제 두 개 다르게 하는 거니까 푸른 곰팡이의 유무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은 맞고 답은 4번입니다. 가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과 기납적 탐구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일단 가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가에는 일단 자연현상이 있고 관찰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관찰인 걸 보니까 여기도 관찰 머시기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귀납적이겠죠? 귀납적 탐구 방법. 그 다음은 여기는 자동적으로 연역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면은 관찰 다음에 문제인식 했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했네요. 그 다음에는 탐구 설계했고 가설 수정도 여기 깨알같이 있고 그리고 결론 도출해서 일반화했고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죠. 여기는 연역적이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그래서 기억 선지를 한번 보면 관찰 수행은 기억, 탐구 수행은 니은에 해당한다.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일단 관찰을 수행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탐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맞고요. 다음에 여러 지역에 있는 동식물을 관찰해서 생물은 진화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는 가 방법을 이용했다. 맞죠? 일단 진화론 같은 경우는 직접 실험을 하기에는 좀 무리이기 때문에 관찰로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이 맞고 디귿을 보면은 나에서는 대조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맞죠? 왜냐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실험을 직접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일단 관찰만 하는 게 특징이었고 그와 다르게 연역적 방법에서는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 설계를 해서 직접 실험을 하는 게 또 특징이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입니다. 일단 생명과학 1단원, 소단원 3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는데요. 이렇게 소단원 3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으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